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우입니다. 2026년 본예산 예산 일반 회계와 계속비 조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저희 안전과 소관은 26년 일반 회계 본예산은 전년보다 한 36억 5,62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94억 165만 3천 원입니다. 먼저 178쪽 중간 보시면은 그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올해 그 7월에 그 의원 발의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 주민에게 그 화재 폐기물 잔여물 처리 비용고 일시적으로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임시 거처비를 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그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그 사업장 순회 점검 및 건강 상담 물품 구입인데요. 요 노트북, 혈당 측정기, 혈압계에서 260만 원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그 작년에 그 현업상 사업장 점검하고 종사자 건강 상담을 그 보건관리 업무를 그 위탁하여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이 보건관리 직원이 직접 이게 이제 순회를 해가면서 점검도 하고 건강 상담을 해서 자산취득비 260만 원 이렇게 계상했고요. 그 위탁비 1,700만 원을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바로 아래 보시면은 그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로 1,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그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그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별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서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안전 의식을 홍보하는 데 그렇게 있어서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에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보시면은 그 보시면은 그 삽교 배수 펌프장 노후 설비 교체에 있습니다. 요 1억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99년도에 그 삽교 배수 펌프장이 설치돼서 그 시설이 노후에 따라 가지고 그 펌프 설비를 그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침수 흔적도 용역에 있습니다. 그 매년 호우가 나든 안 나든 그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매번 했는데 올해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책법 2수의 규정에 따르면은 침수 피해 발생 시 침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침수 범위, 수위, 피해 규모, 지형 특성 등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가지고 각종 재해 예방 등 또 개발 사업 수립이나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그 186쪽 그 하단에 보시면은 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 그 둔치 주차장 그 무안천 침수 위험 감지 시스템 재설치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이번 7월 호우 피해 때 무안천 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다리 밑에 있는데 그 센서가 물이 하도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 자동으로 그게 이제 그 무안천 양쪽에 있는 그 숨은 자동 개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고는 그 센서인데 그게 이번에 고장 나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비나 이런 데를 확보를 못했냐면은 피해액 3천만 원, 복구액 5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2025년 호흡 피해 자체 복구 그 엔데미스의 미입력 등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지방하천에 대해서 시어복구. 그 아래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안전점검 용역에 4억 6천, 수목 제거에 3억 4천, 예초에 2억 7천, 유지보수에 1억 4천 이렇게 해서 총 12억 3천만 원 사업비로 국가하천 내년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90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또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에 도비 1억 2천만 원, 지방하천 하도 정비 관리 사업에 도비 7천만 원, 지방하천물 정밀 점검 및 정비에 도비 2,2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쪽 191쪽입니다. 다음 쪽. 또 지방하천 T적도 정비는 그 도지사 순방 때 건의된 사항 도비 6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 하천시설 보강에 그 도비 4,600만 원 계산해서 지방하천 예초 작업과 수목 제거 준설 등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1쪽 중간에 또 보시면은 그 신양천 가동보 설치 사업으로 총 이 사업비가 20억 사업비인데 국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25년도에 군비 5억 원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26년도에 5억 원을 해서 그 고정부를 가동보로 해서 제네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하천 그 호흡해 재복구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가 65억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사회 추경에 23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1억 3,376만 9천 원을 계상해서 지방하천 25개소 피해된 하천에 대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그 민방위 전자통지 출결 서비스 위탁 사업입니다. 군비 1,25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민방위 대원이 한 전체 3,300명 정도 되는데 그 민방위 집합교육 할 때 그 교육을 잘 받지 않습니다. 또 알아도 금방 잊어먹고 해가지고 그 집합교육 예약이라든가 그 예약자 리마인더라든가 알림톡 발송 등 그 서비스를 추가해서 대원들 교육 이수율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고 사업입니다. 이 방독면은 내구 연수가 10년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 1,89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방독면 확보율 개선과 그 유효기관 경과에 대비하여 보조 사업으로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중대본부 유지관리비로 예산 1업대, 2업대가 그 예산후보 그 신뢰원 복지관에 있었는데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신뢰원 복지관으로 거기에 따른 현황판 앵글 설치와 또 그 기타 읍면 5개가 있습니다. 예산 삭교, 대술, 고덕, 신암 읍면 중대본부의 보수 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3쪽입니다. 저희 계속비 사업은 4건인데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1억 7,764만 6천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천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 사업에 75억 원, 만사지구에 17억 5,650만 원, 하포지구에 22억 3,65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별책으로 되어 있는 26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재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428만 6천 원이고요. 내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7억 7,068만 1천 원이며 지출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27억 1,49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출 계획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물품에 그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복구 장기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전체 금액이 36억이 증가됐죠? 네. 금년에 178페이지 예산안 보면은 예. 중간에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해 가지고 전소, 반소, 부분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5천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소나 반소나 이 부분소가 된 거를 임시 거처는 뭐 컨테이너 사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이번에 저 작년에 올해 의원 발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임시 거처라는 거는 사실은 저 어디 그 친척이나 이런 데 없을 때 모텔이나 그런 데 가 계실 때 공무원 규정에 여비 규정에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해서 30일까지만 이렇게 임시 거처 하는 것이고요. 전소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전소, 반소, 전소는 1,000만 원, 그 반소는 500만 원, 그 부분소는 300만 원 내에서 그 임시 거처비,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잔여 처리 비용 그거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분한테 1,000만 원,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잘 알았어요. 이게 그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몇 가구가 아마 그 전소된 가구도 있고 뭐 일부 반소된 가구도 있고 한데 이게 가장 문제가 폐기물 처리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대술에서도 이런 그 주택 전소 피해가 났는데 이 폐기물 처리를 어느 부서에도 물어봐도 해주는 부서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에도 아마 제가 물어봤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지. 또 환경과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그 주택 화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이 없다 그러지. 또 뭐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는데 이게 그 인근 주민들이 물론 뭐 화재가 났으면은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처리도 해야 되고 잔해물도 이렇게 좀 치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그 농가들이 많거든요. 대개 화재 나는 농가들 보면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그 주택이 좀 노후돼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개 화재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그 참 안타까운 사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뭐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이 폐기물 처리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바로 쳐줘야 인근 주민들한테 또 2차 피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냄새도 나고 또 주변에 또 여름 같은 때는 뭐 파리 모기도 들끓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뭐 5천만 원 가지고는 물론 뭐 화재가 안 나가지고 하나도 안 쓰면은 다행이겠지만 한 농가에 1,000만 원씩을 준다 해도 이게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내년부터 다행히 이런 그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여기에 뭐 이제 쓰는 거를 봐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24년도에는 13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이라는 건, 공동주택 2건 이렇게 되고요. 건축
건축과에는 그 빈집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이 저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면서 건축물에 그 합법적으로 등재된 그런 그에 대해서 그 폐기물 처리비를 주고요. 건축과에서는 그 무허가라든가 빈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쪽에서 그 폐기물 처리를 네. 해주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다행히 조례가 돼 있으니까 지원은 일부 되고 또 폐기물 처리도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미리미리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안 쓰게 되더라도 예산 확보는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185페이지인데요. 185페이지 그 밑에서 한 6, 7번째 거기 그 호흡 피해 침수 흔적도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용역이죠? 이게 무슨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은 침수가 났을 때에는 그 당해 지역 침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 수립을 위해서 자료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국가나 정부에 그 각종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요 기본 자료가 있지 않으면은 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흔적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작년에 올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그 한 1억 7천만 원 이렇게 계상해가지고 흔적도를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군 전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 지역만 일부 하는 거예요? 피해 지역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향천천 해가지고 수해놨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흔적도를 활용해가지고서는 예산을 정부에서 했고요. 예산천 풍수해지고 지금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대천천 같은 경우는 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또 의무적으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흔적도를 조사해서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의무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인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데 이게 그 5천만 원 가지고 예산군에 있는 배수문 전체를 위탁 관리하는 거죠? 농어촌 공사에다가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농어촌 공사밖에 없는데? 예. 저희가 106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제 목리 지역에 되어 있는 23개에 대해서 그 농어촌 공사에다가니 위탁해서 관리하는 관리 비용입니다. 위탁 비용입니다. 예, 글쎄 뭐 이게 농어촌 공사에다 23개를 위탁하는 1년 연간 용역비가 5천만 원이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4,700만 원.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농어촌 공사도 그렇고 나머지 전체에서 이제 뭐 반만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또 그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배수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호우라든지 집중호우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이 배수문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기 대응이. 미리 그 배수문을 열어놓아 가지고 좀 물 빠짐을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이 배수문을 막아놔 가지고 하천에서 이 농경지 쪽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사전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그 농어촌 공사에 대응을 할 때 뭐 물론 뭐 매년 하는 거라서 잘은 하고 있겠지만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특히 그 장마철 우기 때 같은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점검을 해서 이런 피해를 관리를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피해를 우리 그 군민들께서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190페이지, 91페이지인데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방하천이라 그러면 어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에서 6억을 반영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예, 지금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도지사 순방 때 건의원 산하에서 그 광시 신흥천하고 대술 화산천 이렇게 지금 두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산군에 이번에 그 7월에 우리 수혜를 보면은 이 퇴적토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퇴적토가 많아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뚝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농경지 피해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뭐 흔적도 조사 아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군내에 곳곳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퇴적토 문제를 지난번에 내가 그 군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금 예산군에서 하천 뭐 소하천 또 그 일부 그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뭐 포함해서 준설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준설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뭐 준설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뭐 반대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시민들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하천이라는 것은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만드는 건데 하천이 그렇게 그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거의 제방 높이까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 준설을 안 해요. 예당 저수지도 지금 일부 사람들이 예당 저수지 거의 접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그 면적은 넓은데 물 가둘 수 있는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청호나 이런 데에 비하면 뭐 턱도 없이 적은데 이 퇴적토 준설을 좀 주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그 뭐 6억 가지고는 뭐 예산군의 퇴적토 처리는 뭐 턱도 없지만 이게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좀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제가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퇴적토를 처리를 하면은 반드시 거의 퇴적토가 다 모래 뭐 자갈을 그런 거거든요.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퇴적토도 많아요. 물론 뭐 저수지 내에는 뻘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예산 비용도 좀 절감하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쪽에 지금 그 일반 사설 모래자갈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 무안천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모래가 상당량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퇴적토도 처리하고 수익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차급으로 일반에게 팔지를 못한다 그러면 군에서도 모래 쓸 일 많아요. 예, 뭐 경사지 겨울 같은 때 하고 또 뭐 매립토로도 쓰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재해 놨다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 의원 한 명이 이렇게 건의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련 과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한번 잘 계획을 좀 세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91개소가 있는데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6개소, 소하천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
하천 뭐 수목재가나 특히 퇴적도 정비 사업은 뭐 예산이 뭐 엄청 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강청이나 또 충남도나 또 우리 군 의회에도 사실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해서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 관리에 대한 주요 관리는 중앙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모든 허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하천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체육 시설이라든지 그 공작물 구조물 설치는 앞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땅이 없으니까 자꾸 하천 쪽에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늘 매년 우리가 그 시설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복구 예산을 매년 수억씩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안전과에서 이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주무부서로서 그 하천에 그 나중에 협의해 줄 때 우리 여기 그 팀장님들도 그렇고 하천에다가 뭐 한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 이제 국가하천은 금강청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과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 그저 안전관리과 직원분들 다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좀 잘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이 군에서도 이것을 장차 매년 이렇게 피해 당하고 그냥 복구하고 이렇게 그 반복적인 것만 그치지 말고 뭔가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재난 대비도 좀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한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질문하셔서 들었고요. 본의원은요 181쪽에 그 국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어요. 예. 거기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예산국민 대상의 그 보험 가입한 그런 어떤 그 보험 가입을 해놓고 예. 이걸 인해서 혜택을 본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그 올해 그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비가 좀 1억 그렇게 보험금이 나갑니다. 거기서 했는데 지금 나간 게 그 52건에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9,250만 원 나갔고요. 주로 요새는 저기 그 개물림 사고 같은 거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네. 개물림 사고가 있으면 개 물렸으면은 응급실이나 일반 병실에 이렇게 입원하면은 그것도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요. 여기에서요? 예. 또 보험- 자전거 국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꼭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네,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나도 저희 예산군에서 예산 군민이면 예 이렇게 되고 있어. 또 자전거 사고도 요새 좀 많이 나고 있고요. 뭐 동기계 사고 또 자전거 또 진단 위로금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개인별로? 치료비는 치료비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비입니다. 치료비죠? 치료비 이게 치료비 또 진단비 예, 그 정도 순이고요. 예. 뭐 저런 뭐 감염병 사고 났을 때는 더 많은 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타고 가다 넘어져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러면 크겠지만 네. 뭐 찰과상 정도 뭐 이렇게 입는다고 하면 예, 그 괜찮아요. 정도는 다 그러면 지원해줍니다. 만약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골절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하고는 차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얼마까지 뭐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약관에 따라서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보험만 들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 이제 난 어느 정도까지 네. 혜택을 주는 줄 이게 알았어요. 1억 원에서 올해는 농협 손해보험하고 이렇게 입찰해서 이렇게 아, 해서. 농협 손해보험하고 올해 뭐 저 52건이라고 하는데 예. 많이들 그런 국민들이 이런 거로 인한 거는 많이들 인식하고 알고 계신 예, 그래서 거죠? 뭐 읍면장 이자님들 가보면 네. 그 회의나 24년도 같은 경우는 90건에 총 연말까지 해서 음. 한 1억 6천 이렇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계속 반복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182페이지에 그 외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협약금 그 공공요금 및 제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센터의 성격이라든가 뭐 예. 협약 내용이라든가 그게 요거에 대한 그 설명. 빈선 7기 그 군수님 공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약 사항 해가지고 그래서 22년도 5월에 공인 인증기관이라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저희 예산군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네. 저희들이 뭐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나 손상에 대해서 그 주민의 손상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그 인증한 저희 예산군을 인증해준 그 인증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게 지금 갱신을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백서 같은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야산군의 네. 어느 분야에 뭐가 안전하지 않고 어떤 게 안전하다 그런 거를 1년 단위로 이렇게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각 부서 읍면에서 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손상이 덜 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인 인증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예산전지구 종합개발제 네네. 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천 위치는 쌍송배기 그 복개공사 시네마 앞이 거기서부터 지금 복개가 안 된 저 무안천까지가 이제 예산천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네마 뒤쪽에 대외리 산업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네. 그거는 지방하천이에요. 그 무슨 하천이에요? 그것도 무안천으로 아니 아닙니다. 예산하천으로 들어가나요? 거기는 그 뭐로 들어가요? 지방하천이 아니고 수하천. 수하천요. 예. 이게 근데 거기가- 향천천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시장 네. 복개지 거기가 이제 지방하천. 네. 그 소하천이면은 그쪽에 저쪽 원룸촌 산업대 있는 쪽에 원룸촌 네, 네. 그 하천은 굉장히 깊고 잘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대회리 주차장 건너가는 데 있죠. 국밥 예, 거기 예. 뒤에 시네마 뒤쪽이죠. 예. 그 다리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이 이제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은 똘처럼 조금 내려가는데 그 다리 밑에 이제 상판 있죠. 다리 밑에 예, 상판. 그 위치가 T적도가 이제 많이 쌓여져 가고 한 1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거긴데 물이 항상 다리가 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지방하천 T적도 사업비는 이제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 정비 사업할 때 우리를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거기도 또 이제 네. 그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주변이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좀 한번 현장 근데 나가가지고 이제 T적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준설 이런 걸 많이 이제 주민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 때문에 준설을 또 함부로 T적도 함부로 편해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는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제방 축대에 쌓인 부분이라든가 다리 위치 부분 교각 이런 거에서 위험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라도 지금 T적도를 좀 정비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먼저 영리에서 내포 가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지난 7월 16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붕괴됐는데 주민들이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라도 밑에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지금 완공이 돼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포장까지 싹 해줘서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페이지 수 187페이지인데 그 제일 상단에 보면 그 성리천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2029년도까지 그 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한 이제 그 성리 주민들이라든지 하포 주민이라든지 이 민원을 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민원인들은 지금 많지는 않지요? 예, 거기 뭐 저희 먼저도 수해도 여기 많이 났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직접 대화도 했고요. 지금 가장 지금 성리천에서 하는 게 그 지금 성리교를 지금 그렇게 재가설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일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밑에가 그 모래질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파일을 박아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불라고 하는데 불라고 하면은 이게 모래가 그 파일 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그 새로운 공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지방하천 성리천하고 국가하천 삽교천하고 마주 보는 그 경계가 지방하천이 좀 높습니다. 참 그 국가하천이 높은데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 저기 설계 행안부고 해서 설계를 이렇게 또 그쪽 맞춰야 하거든요. 그쪽에서 주민들도 그쪽에 같이 높이를 거기가 이제 원료된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그 중앙정부하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증액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그 펌프장이죠. 펌프장 노화돼 가지고 네, 교체를 한다는 그런 예, 삽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찾다 보니 자료를 못 찾았는데 그 삽교 지역 펌프장이 이제 그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화가 돼서 작동이 그 안 되는 모타도 있더라고요. 모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하천 주변에 이렇게 쭉 보면은 펌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지난 그 폭우 때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작동이 안 돼서 참 이렇게 그 애로점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그 아침에 나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화된 그 펌프 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서 참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그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네. 가장 크게 이제 창소, 산성, 삽교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그 연간 그 저기 안전 점검이나 그 또 보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신속하게 찾아가서 그렇게 지금 제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이제 배수 펌프장이 이제 농어촌공사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저희 거면은 또 농어촌공사 거면은 농어촌공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도지레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지레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주민복지과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459억 5,264만 원보다 31억 1,261만 7천 원이 증액된 490억 6,5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비 290만 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3,300만 원, 총 3억 3,590만 원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이동 지원,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돌봄 서비스로 도 사업에서 시군 사업으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이 예산 5천만 원은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9쪽 제1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 연구 용역입니다.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1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연구 용역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0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 7종은 전년도 32억 7천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25 월참 유공자 사망 등에 따른 수당 수혜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211조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영역 연구 영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단체 및 유가족들의 오래된 염원으로 보훈단체에서 제시한 충령사 일원의 보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조 6.25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 실비 보상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의 선진지 견학보다는 위안 행사로 변경하여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407만 6천 원보다 1,292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전년도 2억 3,292만 5천 원보다 5,364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8,650 증액된 2억 8,656만 6천 원을 편성하십니다. 이는 자활 근로 참여자 및 일하는 저소득층 약 15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30만 원까지 저축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 예산은 전년도 164억 3,750만 원보다 13억 7,500만 원 증액된 178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11월 말 기준 기초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2,571가구보다 2,571가 3,080명에 대한 전년 대비 6.51% 인상 급여액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조 장애인 여가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여가시설 리모델링과 이에 대한 편의시설 물품 구입 예산으로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2026년도 1월 개소되는 예산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긴급돌봄 예산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조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액은 전년도 2억 4,277만 5천 원보다 4,691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9,5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이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전년 대비 337명보다 272명으로 65명이 감소한 예산 반영액입니다.
22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12억 189만 6천 원보다 2억 3,602만 1천 원이 증액된 17억 3,791만 7천 원을 편성하십니다. 이는 아름다운 집 시설 이용자 30명에 대한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27쪽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수당은 전년도 5억 2,187만 원보다 5,073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7,260만 8천 원을 편성하십니다. 장애수당 대상자가 전년 724명보다 67명이 증가된 791명에 대한 수당 지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예산은 전년도 3,792만 9천 원보다 1,492만 8천 원이 증가된 5,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사업 희망자가 전년 대비 14명보다 3명이 증가한 17명에 대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35쪽 발달장애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6명에 대한 스포츠 활동, 영화 감상, 문화 탐방 등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로 1,27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 양육 부담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도모를 위해 사업으로 신규로 767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9천만 원보다 1,670만 원이 증가된 1억 670만 원 편성하십니다. 이는 2026년도 사무실 이전 및 임대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조 고독사위원군 안보 확인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은 전년도 400만 원보다 2,120만 원 증액된 2,520만 원 편성하였고 고독사위원군 주거환경 개선 및 고독사 예방 여가 프로그램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0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 대상자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10억 384만 6천 원보다 1억 629만 3천 원 증액된 11억 1,0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과 예탁금 심사 및 위탁 수수료 등 1억 629만 3천 원 증액된 11억 1,0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기금은 전년 대비 2,816만 4천 원 증액된 6억 5,936만 1천 원을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금 의원입니다. 210쪽에 보훈단체 국정 운영 보조 그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210쪽. 예. 제가 평소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이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9개 단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무국장님은 계시죠? 남자분. 예. 근데 그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보훈단체 중에 광복회라든가 6.25 참전용사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네. 이제는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자 간사가 있어가지고 연합회라든가 이제 네. 광복회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미망인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간사가 따로 있고 월참하고 유기후하고 고엽제만 따로 별도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예, 예. 제가 평소 이제 한 7년 반차 이렇게 느껴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체육회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잖아요. 그렇죠. 예,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고령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진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시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식대비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렇게 쓰고 이런 거 하고 정산이 이제 잘 못하니까 지금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산하고 단체별로 이제 얼마씩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떠지지 말고 차라리 보훈단체 쪽에 통합으로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보조금 정산하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마련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네. 통합적인 문제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네. 그 이제는 그 한 사람 인건비가 이제 저 간사는 이제 5개 단체를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꽤 네. 받는데 네. 나머지 고엽제나 뭐 이제 월참이라든가 그분들은 50만 원 정도 이제 책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 분은 또 그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사무국장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연루하시기 때문에 네. 또 유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는 그 이제 특수임무 아니 저 특수임무가 아니라 저기 저 무공수훈자회 거기에서 해서 나와서 사무국장을 보시고 이렇게 한 상태고 실제적으로 연루하셔가지고 이제 네. 사무국장 보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사님이 이제 약간의 이제 수를 받고 인건비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요. 수고료인가 그거를 받고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단체별로 광복회라든가 참전용사라든가 이제 선진지 견학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는 현장을 같이 가서 지금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예. 어. 간사가 동행을 하고 간사가. 예, 그래서 이제는 다 정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몇 년간을 지켜보면서 통합으로 그래도 어떻게 상의를 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주장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젊으신 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통합으로 사무국장을 하나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이제 그 광복회 후손분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렇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정산 같은 거 돈을 또 운영비를 주면은 거기에서 또 얼마를 이제 주잖아요. 예. 매달 계산해서 이제 1년간 얼마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마음 아프고 하다고 서비스로 회계사 하는 분이 해줬으면 하는데 이제 그 선진지 견학 어려운 점이 선진지 견학에서 현장을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좀 한번 관심도 좀 갖고 다시 좀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11쪽에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네요. 3천만 원.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역사 연구원들 있죠. 예. 그분들 중심으로서 용역기관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지급해주는 그 충남 역사연구원 이쪽으로 꼭 선택을 해야만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 네. 타당성 네, 조사하고 타당성. 이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이것은 뭐 이제 타 뭐 지정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연구기관에다가 아마 저희가 네. 이 용역계획 의뢰를 하면은 아마 입찰에 응하는 저기 기관이 아마 될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부분은 다른 뭐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제 용역을 많이 세우시는데 여기만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보훈공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역사에 관계되는 또 이런 부분에 진짜 전문가인 그런 그렇죠. 분들 용역 요번 이렇게. 용역은 네. 전 타당성 조사 영역이고 이제 네. 추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네네. 그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예산 예. 반영이 되는 문제가 이제 점차 차후적으로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것도 깊이 좀 관심 좀 갖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12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두 번째 이륙 김한종 추모제 예산이 7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깎여서 2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왜 500만 원 왜 깎았어요? 이제는 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는 재래하고 이제 문화재 행사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했었는데 뭐 위원장님께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이제 문화재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재래 올해 문화재 제대로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재래 행사만 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뭐 더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료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심원희 의원님 없으세요? 우리 그 211페이지 맨 상단인데 예. 예산군의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회원이 몇 명이에요? 실제적으로 한 30명이라고 하는데 네.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명 조금 안팎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그 이제 예장저수지변 뭐 수중 정화 활동이라든가 자연부 활동 같은 거 보면은 나오시는 분들이 그 10명 내외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그 이분들이 그 예당저수지 그 예당 관광단지의 청소 용역 일부 하고 있죠? 네, 관리 용역 저희가 이제 예당 관광시설. 근데 거기에 그 특수 임무 유공자 회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해요? 거기는 참여하는 거는 저는 그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특수임무 유공자 회에서 별도의 또 인건비를 사가지고선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특수 임무 유공자회가 이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고생을 하고 국가에 헌신을 하고 한 거는 뭐 맞죠. 맞는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고엽제도 있고 월남 참전도 있고 보훈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마 어느 시점인가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무 유공자회의 회원들은 여기에 참여가 한 명도 안 돼 있어요. 위에서만 한 명 내려와 있고 관리자만 한 명 내려와 있고 예산군에 있는 유공자들은 여기에서 일을 전혀 안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 준 이유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이 사람들한테 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죠. 정확한 물론 뭐 건- 우리 저 주민복지과에서 한 건 아니고 예, 일반 뭐 저 다른 부서에서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보훈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좀 대행사업으로 용역을 하면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예.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 소득도 좀 창출. 내고 그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수의계약을 해주는 주요 목적이잖아요. 입찰로 안 가고.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않고 상부기관에서 뭐 한 명 관리자 정도만 내려와 가지고 그냥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그 우리 그 가족 주민지원과에서 이 보훈을 선양을 하려면은 그런 것도 좀 잘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같은 청내에 있는 다른 실과 부서니까 권고를 해서 우리 이 보훈 단체에 있는 뭐 고엽제든 월남 참전이든 특수 임무자든
우리 예산군에 있는 거주하고 지금 계신 분들 그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다 하는 한번 생각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우리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 특수임무 요공자하고는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저는 어느 단체가 됐던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봐야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그 지금 3년, 3, 4년 될 거예요. 그 지휘장이 송파구에서 이제 예산으로 발령이 나서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특수임무 유공자는 우리 현역 군인을 저마다 갔다 와서 지대원 분들이 아니고 특파공작으로 해서 이제 됐던 사람들이라서 우리 현재 예산군에 예전에 제가 단체장을 할 때부터도 많게는 4명 정도, 적게는 뭐 1명 정도 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거를 움직일 때 봉사단체 쪽에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크게는 전국 단위, 그 다음에 도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시군에는 우리 예산군에 1명도 있었다가 또 2명도 있었다가 또 어디로 이사를 갔거나 하면은 3명. 이 정도 되는데 그 함께하는 10명 정도가 이제 오는 게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전부하면 충남 지에서 다 와요. 지부랑. 그렇게 돼갖고 지금 현재 10명 정도는 아마 매달 예. 우리 예산 군민들 중에서 그게 이제 직접 본인이 갔다 온 그 지휘장은 맞고 그 부분에 지금 2-3명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유족이에요. 예, 맞습니다. 참 형제 이제 오빠나 남동생이나 부모님, 남편 이런 분들이 의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예당호의 그 봉사활동 환경정화 있죠. 예. 수중. 예.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보훈단체에서 다 들어갈 수가 없는 장비 같은 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건져 나오고 그 또 현장에서 같이 이제 있어 보고 이제 해봤는데 수문 지금 물러미 공사인데 수문 있죠. 그 밑에도 그냥 몇 분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쓰레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거기는 잘 안 보여요. 물속 깊이는. 근데 들어가서 한 20-30분 됐는데 마대자루에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정화를 못하는 부분을 찾아다녀가며 전국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특정인 단체를 제가 지지해 놓은 것보다 이거를 우리 예산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예당 저수지가 지금 가물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예당 저수지를 제가 8월 달에도 2바퀴를 돌았어요. 시험시험. 근데 이제 수초가 그 연꽃처럼 많이 이렇게 수련처럼 피는 그 수초 있죠. 불의옥죠. 그것이 없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가 없냐면 동살리 다리 밑에 예. 또 그 저기 지금 현재 물러미 공사한 그 수문 있는데 그 부분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물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대흥 쪽에서 저수지 쪽으로 많이 그냥 검은 빛이 다 그거고 이쪽 노동리 대야리 저쪽에서 다 퍼져 있고 이게 그냥 물속에서 자랐다가 그냥 싱싱하게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을 정도 이후로는 썩어요. 그 냄새가 엄청나서 구수문 있는데 그 도로 있죠. 공원 위에. 거기 서서 봐도 마스크 2개 써도 냄새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 위험도를 이분들이 그 잠수 타고 들어가서 걷어내고 보드도 있는데 보드가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다도 지금 보관할 데 없어서 모다만 떼가지고 비닐로 덮어서 처마 밑에다 놓고 이런 부분을 가끔 이제 과장님한테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획시장님한테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용역을 몽땅 그려서 그 받으려고 하는 부분보다 예산군에서 이제 지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23년도 의원님, 예, 네, 예 8월 달에도 간단하게 하시죠. 이 마대자루 같은 것도 다 본인들이 사갖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제 모아놓은 거는 치워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도지부의 사무처장하고 통화 좀 하셔갖고 어떠한 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네.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